이번 주 증시도 연준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일단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이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시장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양적 긴축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 데다가 만길이 겹치죠. 물론 이제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있습니다만, 자, 그 상황들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상황들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주에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관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데, 증권사에서는 100조 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밴드 상단부터 시작해서 70조 원은 찍고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뭐 따상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100조는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0조가 누구의 이름도 아닌데 정말 자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기관들이 새해 들어서만 5조 원을 던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는지, 이제 뭐 배당 차익거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도였다라면 거의 다 팔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당 차익거래든 아니면 지들이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이었든, 자, 어쨌건 많이 팔았으면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것이 정석일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런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자, 월요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답답한 흐름들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요. 시장에서 이제 뭐 팡 터져 나갈 만한 어떤 호재거리나 뭐 그런 것들도 없는 상태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약간 좀 꺼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식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또는 뭐 악재가 나와도 호재가 나와도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연준에 의하면 지금 신한금융투자에 의하면 연준이 지난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6월에는 양적 축소가 개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한 이야기지만 일단 뭐 신뢰도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다가 또 테이퍼링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테이퍼링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던, 즉 시장에다가 돈을 막 퍼주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규모를 점점 축소해 나가는 건데, 이것을 점점 축소한 다음에 0이 되면 더 이상 시장에 퍼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였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 자산 축소죠.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축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냥 뭐 축소가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갖고 있는 거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막 사들였어요. 그럼 시장에 돈이 막 돌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이제 팔아먹는 거야. 팔아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돈들을 흡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연준의 그 양적 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적 축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좀 뭐랄까 좀 잡힌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돈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양적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즉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가 이제 금리 인상을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양적 축소가 진행돼 버리면은 이거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본다면 양적 축소 같은 경우는 직접 내놔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시장의 이제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양적 축소가 시작된다라면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축소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이겠죠.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축소로 가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양적 축소가 시장에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는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지는 부분들이 호재가 더 클 것이냐, 양적 축소가 시작되는 것이 시장의 악재 규모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뭐 해외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번 주에는 코스피 밴드가 2850에서 3020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 상승, 뭐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이게 뭐 사상 최대 시정 나오고 뭐 쭉쭉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이고 또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도가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역시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대형 기업의 IPO를 앞둔 상태에서 수급의 분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션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코스피 밴드가 2850에서 3020,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가 2954포인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냥 아래로 100, 위로 100, 뭐 그 정도 선으로 제시했다. 근데 상승 쪽에서는 조금 더 낮게 제시한 것이 아마도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통화정책 횡보에 따른 그런 관심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전까지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파월 의장 연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부담을 계속 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마지막 주간인데요. 마지막 주간에 이제 1월달 FOMC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악재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해외 시장 쪽에서의 변수들입니다. 그게 악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 실적 좋고요. 뭐 상황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가 일단락된다. 뭐 이것도 이제는 매도가 끝나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이거든요. 국내 증시 상황으로 보면은 좋은 재료들이 있는 거고요. 해외 증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나쁜 악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증시야 뭐 그렇든가 말든가 우리라도 잘 가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이제 뭐 막 치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종목별로 반등하는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잠깐 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미국으로 12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3일쯤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예,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네요. 소비자 물가 CPI, 그 다음에 핵심 CPI 이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물가가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8에서 0.4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조금 안정세를 보인다라는 그 부분 하나로 간다라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경제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는 베이지북이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PPI 지표 이런 것들 발표가 됩니다. PPI 지표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조금 늘어나서 21만 건 정도 예상되고 있다인데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핵심 소매 판매가 이제 금요일 날 또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주춤거리는 듯한 느낌이죠? 뭔가 이제 막 치고 넘어가면서 막 물가도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고 막 뭐가 이게 막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늘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은 조금 텐션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양적 축소니 뭐 양적 뭐 완화니 뭐 금리 인상이니 뭐 등등등 또는 이제 뭐 파월이 무슨 말을 했네니 아니면 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됐네니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국내 증시는 그것보다 더 멋진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이 된 데다가 이 어닝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밝아지는 전망치들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만기의 변수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거 또 매도의 주체가 됐었던 그런 매도 주체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아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 뭐 등등등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는 약간 횡보가 들어가거나 조금 소폭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면서 살살 자기 갈 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LG 엔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LG 엔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뭐 애칭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만간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1일입니다. 내일. 오늘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당장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이 아니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11일, 12일 이틀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수요 예측이 빵 터져가지고요. 공모 가격이 확정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 밴드가 25만 7천원에서 30만원 정도 밴드 범위죠. 이 희망 범위 상단에서 아마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 30만원이 됐을 경우에 약 70조 원 정도 시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18일에서 19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황쯤 되면 제가 다시 또 이제 이 청약 신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상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화학은 이제 LG 화학대로 따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게 되면, 지금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즉 30만원으로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되면 공모 예정 금액은 12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 예상 시총은 70조 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70조 원으로 상장하게 되면 상장하자마자 시총 3위에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모 가격이 이렇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인데 뭐 보통 이제 따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따상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상장하자마자 그렇게 되면 이제 70조 원. 많게는 100조 원대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동 주관사 7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후 적정 시총을 112조 원,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100조 원으로 산정했다라고 하는데 뭘 기준으로 이제 적정 시총이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인기를 몰이를 하게 되고 그동안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100조 원대 일시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시총 2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열받을 것 같죠? 너 뭔데 갑자기? 그럼
확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걔네들 싸움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그 IPO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총을 키우고 몸집이 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하고 상장을 했어. 근데 딱 하고 상장을 했는데 현대차의 곱하기 2배보다 더 많대요. 이게 포스코의 곱하기 3배 정도 된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시총을 키우기 위한 뭔가 움직임들을 만들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적 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면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국내 시장의 이런 몸 덩치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큰 놈이 하나 상장을 하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금의 분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덩치가 큰 놈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든든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뭐 패싸움하러 갔는데 우리 저게 막 그냥 한 150kg에 뭐 키가 한 192m 되는 애가 딱 등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일단은 물론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든든하니까 그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어떤 크기가 커지는 그런 효과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요것도 이제 뭐 봐봐야죠. 뭐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물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공모주 신청하실 분들은, 청약하실 분들은 내일의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시장의 가장 천덕꾸러기, 지금 아주 제일 나쁜 놈, 공공의 적으로 보고 있는 이 기관의 매도에 대한 부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국내 증시에서만 지금 계속 팔아가지고요. 뭐 얼마 안 되는 한 5개월 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 지금 기관이 4조 7천억을 팔아치웠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3조 4천억을 매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3조 4천억을 매도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판 거야? 라는 건데, 이 기관의 어떤 새해 초 매도에 대한 양상은 이번 주를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일단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해 대규모 순매도는 늘 있었던 일이긴 하죠. 배당락 기준 이후에 매도를 치는 모습들인데, 이번 연도는 조금 길어졌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배당 차익 거래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이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있는 현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배당이 있는 현물을 사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해지가 되는 거죠. 얘는 올라가게 되면 뭐 지수 선물에서는 이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손해가 나겠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 올라가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변화는 없어요. 이쪽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았다 했을 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요. 그러면 서로는 쌤쌤이잖아요. 하지만 남는 것은 뭐냐? 배당이 남는 거잖아요. 네, 뭐 여기서 본전이지만 배당은 그대로 챙겨올 수 있는, 난 손해 없이 그대로 배당만 챙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하루 동안에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팔아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현물을 통한 사들여가지고 배당을 챙기고 선물에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요, 현물을 팔고 다시 선물을 사는 형식,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전형적인 매매다. 이게 배당 차익 거래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 시점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관의 순매도, 그 다음에 대형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즉 기관의 순매도가 대형 반도체주와 성장주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4,7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4,166억 이렇게 매도했고요. 네이버 3,000억, 카카오 2,500억, 크래프톤 1,500억, 하이브 1,300억 등등등을 계속해서 팔아치웠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 뭐 사실 이제 배당이 많은 기업도 있겠지만 적은 기업들도 많을 텐데 뭐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최근 금융투자기의 순매도 규모를 감안하면 배당 차익거래 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그죠? 지금 이 정도면 다 나왔다 보여져요. 그리고 이미 넘어가는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도 다 됐을 걸 생각합니다. 뭐 전날 매수 많이 들어온 것들을 팔아치웠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한 이틀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배당락이 29일이었단 말이니까 29일, 30일 팔아먹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이번 주까지 이어진 것도 살짝은 좀 기분 나쁜 일이에요. 니들 뭔데 이렇게 많이 팔아? 네, 그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어떤 속셈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만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더 이상 매도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 만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매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매수 쪽으로 막 진입이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의 어떤 저평가 상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추가적으로 현물 쪽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것이고 뭐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는 항상 우리가 신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만 좀 진행돼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는 입장에서 저 위쪽엔 종목이 내려가고 밑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꼭 시장 전체가 다 나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그 다음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축소까지 연결되는 이런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만기일에 대한 변수들, 지금 뭐 매도의 물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주가를 이제 박스권을 밴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주가가 이번 주에도 큰 폭으로 오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는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얼마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 경쟁력 과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새로운 종목이 막 시총 3위, 시총 2위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린다라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약간 덩치를 같이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50조, 다른 것들은 뭐 100조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있었는데 하나씩 이제 100조 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100조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시켜서 덩치를 크게 만드는 놈들을 빵 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들이 새해 들어서 5조 원에 넘는 매도를 했는데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매도를 했는데 일단 매도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번 주에 좀 열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도에 대한 것들이 문제였다라면 매도에 대한 부분은 곧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일단 전해준 것 같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에서 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2에서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익은 천천히 오랫동안 숙성해서 익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쭉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되죠.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은 네, 월급 종목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침 방송 또 아침 방송 참여 못하셨다면 녹화 방송 보셔도 되고요. 녹화 방송 못 보셨다라면 저녁 방송에 오셔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